이거 먹어. 네가 먹고 이상이 없으면 내가 먹겠다. 반만 먹어, 반만. 자, 괜찮은 거지? 독 안 들은 거지? 그럼 안전하고 내가 먹겠어. 안녕하세요. 호랑이 책방의 마루와 메이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업로드하는 것 같네요. 그간 개인적인 일들이 좀 많았고 책 읽고 그러다가 보니까 책 읽고 정리하는 패턴이 좀 무너졌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딱 꽂혀서 이거다 한 책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저희의 게으름을 깨워준 책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 를 만났습니다. 줄여서 히틀러의 기미상궁이라고 할까요? 네, 정확히 기미상궁은 아니지만 강제로 축출되어 히틀러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시식해야만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배경으로 독일인이 주인공이라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시선과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또 더 작품성이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읽으면서 이거 영화는 정말 재밌겠다 했는데 뒤에 보니까 크리스티 코멘치니 감독이 영화 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자극적이지 않고 주인공 내면을 잘 살리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 로셀라 포스트리노는 1978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작가입니다. 작가는 신문에서 마고 벨크라는 96세 할머니의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녀는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음식을 시식하던 여자들 중 유일한 생존자였다는 거죠. 70년을 함구하다가 96세가 되어서야 세상의 진실을 말합니다. 작가는 그녀를 인터뷰하려고 수소문했지만 마고 벨크는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 작가는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사로잡혔고 결국 소설로 완성합니다. 이 소설로 1918년 캄피엘로 비평가상 등 이탈리아 주요 문학상 8개를 수상합니다. 2018년 네. 문학상 8개를 수상합니다. 국내에는 2020년 1월에 소개됐습니다. 네, 자, 스토리로 들어볼게요. 주인공 이름은 로자 자우어입니다. 베를린 출신의 26세 기혼 여성이고요. 내 남편은 결혼 1년 만에 군대 자원에서 전쟁터로 떠나고 어머니와 둘끼리 살게 됐는데 당시에는 밤낮으로 공습경보가 울려질 때였거든요. 한 장면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50페이지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공습 경보 소리가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내 합창단에서 노래를 했다. 선생님은 내 음감과 음색을 칭찬하셨다. 그 순간만큼은 기나긴 공습 경보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전투기가 우웅 하며 날아오는 소리에 모든 잡념이 사라져버렸다. 네, 저 이 점이 되게 좋았어요. 보통 이렇게 공습경보에서 무슨 의미일까? 저 약간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저도 멍 때리는데 거기서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밤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혼란 남은 로자는 시부님이 계시는 시골 그로스 파루치로 갑니다. 그곳엔 히틀러가 동부전선 지휘본부를 쓰고 있는 곳이었죠. 로자가 도착하고 일주일쯤 독일군이 찾아옵니다. 히틀러, 총통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시오. 강제로 추출된 그녀는 히틀러가 먹을 음식에 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명의 기미상궁 중 한 명이 됩니다. 첫 식사 여자들은 음식 앞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지만 친위대원들의 먹어 하는 강요로 결국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그런데 총통의 음식닭이 또 맛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혀끝에서 음식을 탐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첫 식사를 마칩니다. 독일군들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앉아있어. 네, 그녀들을 그대로 착석시키고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그녀들은 먹고 죽을 수도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를 시작하고 몇 주 후쯤 로자의 심리의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70페이지입니다. 그 후로 몇 주가 흐르자 끈질긴 구애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듯 음식에 대한 불안감도 희미해졌다. 우리들, 히틀러의 하녀들은 어느덧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음식을 다 먹은 뒤 포만감을 느끼는 순간 기쁨은 사라졌다. 음식이 가득 찬 위의 무게가 심장을 억누르는 것 같아서 식사 후의 연회장 분위기는 항상 우울해졌다. 아직까지는 모두들 독을 먹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네, 로자는 그 음식을 먹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플러스 또 자신이 그 음식을 먹고 살면 히틀러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거고 먹고 죽어도 히틀러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에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로자는 독일이지만 히틀러 지지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피난을 굳이 이제 남편도 없는 시댁으로 가서 네. 그런 적이 강한 건지 농담입니다. 네. 이 소설 속 모순의 끝은 또 히틀러가 채식주의자로 나와요. 그래서 네. 로자는 여기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먹고 싶은데 네, 거기라도 한 조각이라도 넣어주지. 맨날 이렇게 풀 같은 거로 맛있게 음식한 걸 먹으니까 네. 그게 좀 웃겼는데 이제 가축을 도축하는 게 너무 잔인해서 고기를 먹을 수 없다. 히틀러가 그러니까 채식주의였던 이유가 유대인 학살은 쉽게 자행하면서 히틀러가 그랬을까 의아했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 이제 괴벨스가 선동을 위해서 조작한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특별하게 보여야 됐으니까요. 세팅한 거. 게벨스가 그러면은 삼국지의 제갈 같은 진짜 천재. 그렇죠. 네. 예, 로자에게는 시식도 힘들었는데 더 괴로웠던 건 시식단 여자 팀 있잖아요. 그들이 텃세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에 적응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뭐 너 옷 이쁘다 그러면 자신 옷 이렇게 빨아서 갖다 주고 우리 애들 우유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 요리사한테 실례로도 몰래 우유 훔쳐다 주고 걸리고 막 이러기까지 합니다. 54페이지인데요. 내게 텃세를 부리는 것은 내가 베를린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내 마음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욕구는 나를 나약하게 만들었다. 네. 이 동소금을 만론하고 다수가 한 명을 대할 때, 제가 이 집단에 들어오고 싶구나. 어떻다는 걸 이제 본능적으로 알아차잖아요. 그리고, 이걸 우리 집단을 원하며 그 사람한테 좀 함부로 대하고 무리한 걸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그렇죠. 네. 태움이나 왕따, 이심의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인간의 다수의 악한 본성. 분성. 항상 좀 개념 있게 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로자가 이곳 출신이지만, 또 베일에 쌓인 여자 한 명이 있어요. 엘프리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일부러 거리를 둬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여자들 중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앞장서죠. 친데레 캐릭터. 그래서 저 소설 속에서 이 엘프리데가 나올 때 제일 멋있어요. 로자가 이제 여자들과 어느 정도 친해졌을 때 부분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와 같은 음식을 받은 여자가 가장 가까운 피부치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와 같은 음식을 먹는 여자의 뺨에 뾰루지만 봐도 울컥했다. 그날 아침 그녀가 꼼꼼하게 혹은 무심히 세수를 하는 상상만 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었을 법한 울양말에 생긴 보풀하기만 봐도 마음이 애틋해졌다. 우리들은 같은 운명에 처했기에 그녀의 생존이 내 생존과 똑같은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이런 걸 보고 전후에 이런 건가? 그죠? 예. 그렇죠. 예. 죽을지도 모르는 같은 순간을 보는 거. 예.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남편 그레고어에게 크리스마스에 올 수 있다는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그가 야전 병원에 입원했다가 실종됐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네. 입원을 했는데 실종되었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실종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과 이 주인공 로자는 너무 기뻐했다. 갑자기 또 좌절하고 출근을 거부하는데 이제 그 독일군들이 또 집까지 찾아와서 부모님을 폭행하고 강제로 출근 버스에 태웁니다. 그때 아까 그 베일에 쌓인 여자 엘프레드가 괜히 이제 비아냥거리고 둘이 몸싸움을 하다가 또 독일군한테 엄청 불합발에 밟혀요. 그래도 이제 둘만 있을 때 엘프리데가 이제 속이 좀 풀리냐 하자 처음으로 로자는 그녀를 안고 옵니다. 그전에는 말도 잘 안 하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게 슬픈 상황에서 꼭 안아준 그런 사건으로 이제 둘은 절친이 됩니다. 엘프리데의 캐릭터랑 맞아. 너 힘들어? 뭐 무슨 일이 있어? 이러고 뭐 괜히 시비 걸어서 울게 만드는. 네. 이게 시식단 여자들 몇몇의 연대는 하지만 삶의 의미가 없는 로자의 상태로 소설 1부가 끝납니다. 2부에서는 중위 치글러가 등장하는데요. 시식단의 총 책임자로 나옵니다. 전인보다 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인물이죠. 어떤 모임에서 로자는 노래를 하는데요.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치글러는 그녀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로자의 집에 와서 창문 밖에서 한없이 로자를 바라보다가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를 못 본 척 하다가 결국 그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시댁 헛간에서 그와의 이제 불륜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참 로자의 행동이 비상식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전쟁이란 극한 상황이기에 가능했던 욕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시식단에서도 그 남편은 전장에 있는데 임신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또 같이 또 도와주고 그런 장면이 또 있잖아요. 전쟁 속의 여자들의 그 뭐랄까 의지할 데 없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런 욕망들이 생긴 건가? 생존을 위한 욕구가 너무 그렇죠. 커서 그랬는지. 네, 하루는 헛간에서 이제 칡을 아까 그 중이랑 있는데 헛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요. 드디어 시부모님한테 걸렸구나 하는데 하고 문을 여는데 이거 엄청난 스포일러인데 얘기해야 되나? 바로 거기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쥐를 딱 죽여서 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은 놀란 가슴을 추스리고 다시 헛간으로 돌아와 이제 로자는 생각합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그도 내심 놀란 듯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던 건 아닐 거다. 그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나 때문에 두려웠던 거다. 그는 우리 관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뿐이었다. 나도 그를 꼭 껴안았다. 나는 그를 돌봐주고 싶었다. 그런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순간 어쩌면 우리의 사랑도 가치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이들의 사랑보다 못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상에 은친처가 있는 다른 어떤 감정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그런 내 감정을 비난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듣고 다음날 출근해서 이제 절친인 엘프리데랑 뭐 다른 친구 얘기하고 있는데 엘프리데가 갑자기 사람들은 사랑 때문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 자신의 사랑도 가치 있다고 생각한 로자에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나는 힘겹게 엘프리데에게 물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말은 누구든 자기 행동에 대한 핑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모든 일에 핑계거리는 있어. 그리고 로사는 엘프리데한테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녀에게만큼은 이해받고 싶었던 거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 듣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칩니다. 이 부분에서 로자에게는 치글러보다 엘프리데가 더 소중한 존재였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엘프리데가 동료 중 가장 어린 레니가 독일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걸 참지 못하고 중위를 찾아가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자 로자는 생각합니다. 페이지 322. 나는 겁쟁이였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엘프리데가 자기랑 상관없는 그 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 눈에는 모든 영웅적인 행동이 어리석어 보였다. 나는 신념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앞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창피했다. 특히 정의를 위해 나서는 이들을 볼 때 더 그랬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순진에 빠진 거짓 감정이었다. 그렇죠. 남편도 뭔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렇죠. 자기 신념에 빠져 그 자원해서 나갔잖아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로자가 이렇게 소시민적인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진짜 소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자에게 정말 감정이 우리 가족이 많이 됐어요. 이러면은 나도 이렇게 막 얘기할 것 같아. 로자가 이렇게 엘프리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그녀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나 혼자 남을까봐 불안하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그 일로 인해서 엘프리데는 위기에 처합니다. 소름 끼치는 반전이라서 그 뒷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보실 분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 엘프리데가 그 군인 처분을 요구해서 이제 군인 쪽에서 그 열을 조사하는데 그녀가 유대인임을 밝혀집니다. 로자가 치글러에게 그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치글러도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추방합니다. 아마 수용소에 보내졌겠죠? 로자는 긴장성 분열증 상태가 되고 더 이상 살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집니다. 전쟁은 막바지로 접어들고 모두 죽게 될 상황이 되자 치글러는 로자를 극적으로 베를린 기차에 태웁니다. 이야기는 좀 더 있지만 그것도 직접 읽어보시면 더 여운이 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오늘 주글 소개해드릴게요. 이 소설은 공포 속에서도 생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뿐 아니라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단면과 그 이면을 다각도로 다뤘습니다. 네, 맞아요. 이 악의 평범성 얘기하자면은 그 뭐 히틀러를 막 추종하는 요리사 크레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리고 뭐 막 시식단 두 명 여자 두 명도 막 있는데 걔네들 막 히틀러를 막 추종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너무 잘해주잖아요. 맛있는 것도 주고 얘가 힘든 일일 때 좀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고 개인적인 샤와 그의 악행과는 또 별개의 그런 것들. 남자 부인도 히틀러 사진 자기 거실에 이렇게 해놓고 저분이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구원할 거네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약간 그 한없이 또 주인공 여자한테 잘해주고 문학 좋아하고 꽃 좋아하고 그런 평범성. 근데 그 가해자인 독일인 역시 자신도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거를 여기 담습니다. 로자의 고뇌가 잘 드러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불륜의 장소 헛간에서 누워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페이지 195.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게다가 1933년에는 저는 고작 16살이었어요. 히틀러를 뽑은 건 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일단 용인하면 그 정권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도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각자가 속한 국가, 체제 덕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은둔자조차 말이다. 너에게는 정치적 죄악에 대해 면죄부가 없다, 로자. 12년 동안 독재 체제하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독재에 순응하는가? 대안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의 변명이다.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보다 훨씬 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 읽어준 남자도 독일 전쟁 배경에 독일 주인공인데 약간 피해자처럼 나오는 그런 근데 거죠.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어렸고 자기보다 연상의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이제 부역자였잖아요. 그 나치 부역자였는데 네. 나중에 뭐 어렸을 때도 만나 사랑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여자가 감옥에 가서 남자가 찾아가가지고 결국에 뭐 아주 비밀로 하려고 그랬지만 결국 문맹이었다. 가서 글 가르쳐주고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에서 그 글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 약간 저는 찝찝하죠. 네.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 성과 악을 구분할 이성이 없었다는 걸로 면피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거 마무리가. 네, 그 그리고 책, 그게 로맨스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그걸 엄숙하고 무거운 역사적인 사건을 피해간다는 너무 느낌이 들어서 네. 별로였는데 이 책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상황이 나를 어쩔 수 없이 히틀러를 위해서 부역하게 만들었어도 아무 책임이 없지는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국가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국가에서 뭐 금메달 따도 감흥이 없대요. 우리는 뭐 누가 소년제나 누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금메달 한영조가 막- 바르셀로나에서 금메달을 따고 막 그러면 막 이렇게 김연아가 금메달 따고 그러면 다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 독일 사람들은 그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주의에 대해서 위험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보면은 국가를 위해서 한 개인의 그 피해, 희생? 이걸 너무 당연시하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희가 항상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